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엔비디아 주가가 상승함에 따라 DPS 이케 AI에 대한 우려가 과장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백악관의 연방 직원 구조조정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조치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엔비디아 주가의 급등과 DPS 이케 AI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최근 엔비디아 주가는 중국 스타트업 DPS-K의 초저비용 AI 모델을 개발했다는 소식에 급락했는데요. 하지만 시장의 반응이 과했던 것일까요? 월스트리트 저널의 분석을 바탕으로 DPS-K AI 우려가 과장된 이유와 엔비디아의 미래 전망을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엔비디아 주가 반등. 우선 엔비디아 주가는 화요일 7% 상승하며 126.7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월요일 17% 폭락한 이후 반등한 것인데요. 특히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며 시장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기술주 전반적인 상승세. 나스닥 종합지수 1.8% 상승. 반도체 주식. 브로드컴비아 OADCOM 0.7% 상승. 마벨 테크놀로지 2.2% 상승. 그렇다면 월요일의 급락은 왜 발생한 걸까요? 둘째, DPS-K AI의 등장, 그리고 시장의 과민 반응. 월요일 엔비디아 주가는 중국 스타트업 DPS-K 서구선도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AI 모델을 개발했다는 소식에 크게 하락했습니다. DPS-K 핵심 기술 초저비용 AI 모델 훈련. DPS-K란? DPS-K는 AI 모델을 훈련하는 비용을 대폭 절감했다고 주장하는 중국 스타트업입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AI 비용 절감이 엔비디아의 칩 수요를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죠. 하지만 이 우려는 과장되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셋째, AI 시장은 여전히 엔비디아가 주도한다. 분석가들의 반박. 미즈호 증권의 BJ 라켓이 애널리스트는 DPS-K 같은 혁신이 오히려 AI 시장을 확장시킬 것이라며 엔비디아의 AI 시장 점유율에는 큰 타격이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엔비디아 주가 목표를 175달러로 유지했습니다. 대형 IT 기업들은 여전히 엔비디아 칩을 원한다. 수요일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미터가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두 기업은 AI 모델 개발을 위해 하드웨어 투자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DPS-K AI는 기존 AI 모델을 활용하는 기술. 시티 애널리스트 크리스토퍼 데널리는 DPS-K AI 모델은 기존 AI를 활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업체는 여전히 엔비디아 칩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넷째, 엔비디아 역사적인 하락과 반등의 반복. 엔비디아는 지난 몇 년간 엄청난 성장을 기록했지만 급락도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2023, 2024년 동안 주가 2배 이상 상승. 하지만 역사상 하루 최대 시가총액 감소 TOP 10중 8번이 엔비디아. 메타와 아마존도 2022년 단 하루 만에 시가총액 2천억 달러 감소 경험. 이런 급락은 기술주 시장에서 흔한 일이며 AI 산업은 여전히 성장 중입니다. 다섯째, 엔비디아의 미래 전망. 모닝스타의 브라이언 콜렐로 전략가는 AI 칩 수요는 여전히 공급을 초과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엔비디아 주가의 적정 가치를 130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여섯째 결론. DPS-K AI가 AI 시장의 비용을 줄일 수는 있지만 엔비디아의 시장 지배력을 당장 위협하지는 않는다. AI 산업은 여전히 골드러시 상태이며 기업들은 가능한 모든 칩 비율을 확보하려 할 것. 이처럼 엔비디아 주가 반등과 DPS-K AI에 대한 우려가 과장된 이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은 미국 백악관이 연방 공무원들에게 제시한 파격적인 퇴직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백악관은 연방 공무원들에게 정규직 복귀 또는 8개월 급여를 받고 퇴직이라는 선택지를 주었는데요.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연방 정부 축소 계획의 일환입니다. 하지만 이 정책이 정말 연방 정부를 효율적으로 만드는 조치일까요? 아니면 정부 기능에 혼란을 초래할 위험한 도박일까요? 월스트리트 저널의 분석을 바탕으로 이번 정책의 배경과 논란, 향후 전망을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백악관의 새로운 정책, 직원들에게 던진 두 가지 선택. 지난 화요일, 백악관 인사관리국 OPM은 연방 공무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선택 1, 정규직으로 복귀해 사무실에서 근무. 선택 2, 사임하고 8개월 동안 급여와 혜택을 받기. 공무원들은 2월 6일까지 결정해야 하며 퇴직을 선택하면 9월 30일까지 되면 근무 요건에서 면제됩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를 축소하려는 목표가 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즉, 남아있는 공무원들도 앞으로 해고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 축소 전략. 이 정책의 핵심 목표?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연방 정부의 인력과 비용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연방 공무원의 510%가 사직할 것으로 예상하며 연간 1,000억 달러 약 133조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예상치가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습니다. 정부 축소의 또 다른 조치들.
연방정부 사무실을 이전하고 구조조정, 직원 재배치를 통해 직무보호 약화, 일부 연방 보조금 및 재정 지원 프로그램 중단. 즉, 트럼프 행정부는 단순한 근무 방식 변화가 아니라 연방정부 자체를 대대적으로 개혁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논란 연방 공무원들의 반발. 이번 정책에 대해 연방 공무원과 정치권에서는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반응. 버지니아 민주당 상원의원 팀 케이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트럼프는 계약자들에게 돈을 지불하지 않았던 전력이 있다. 공무원들도 같은 일을 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방 공무원 노동조합의 입장. 미국 정부 직원 연합의 FGA 회장. 에버렛 켈리는 정부를 축소하면 결국 국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점. 많은 연방 공무원들은 이미 부분적으로 사무실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연방 공무원의 80%는 원격 근무 없이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음. 완전 원격 근무자는 약 7 내지 10% 수준. 그렇다면 정말로 대규모 사직이 발생할까요? 넷째, 백악관의 계산은 맞을까? 백악관은 이번 정책으로 연방 직원 510%가 자진 사임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신뢰할 만한 데이터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사례 트위터 X의 구조조정. 백악관의 이메일 제목 포크 인 더 로드 갈림길은 2022년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X를 인수했을 때 사용한 문구와 같습니다. 머스크는 직원들에게 고강도 근무 5사직을 요구했으며 이 과정에서 대규모 해고가 발생했습니다. 차이점. 트위터 X는 민간 기업이었지만 연방 정부는 국가 운영을 담당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차원이 다름. 즉, 연방 정부 직원들이 대량 이탈할 경우 정부 운영에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째, 앞으로의 전망은 연방 정부 운영의 혼란 가능성. 외교, 국방, 법 집행 관련 직구는 제외됐지만 국무부나 구호기관 직원들도 정책 적용 여부가 불명확한 상태. 행정적인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 공무원들의 법적 대응 가능성. 일부 민주당 의원들과 노동조합은 이번 정책이 위헌적 조치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 법적 대응이 이루어질 경우 정책이 원활하게 시행되지 못할 수도 있음.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구조조정 가능성. 트럼프는 대통령 취임 첫날부터 공무원 보호 조항을 완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예고. 연방 공무원에 대한 감축 조치는 지속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음. 이렇게 백악관의 연방 공무원 감축 정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조치가 연방 정부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